말씀드릴 것은 열분의 특성인데 이걸 왜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면 석탄 중에는 상당히 한 20~30%의 그 볼라타일 매터가 있는데 이것들이 요즘 그 CO2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그 연료를 갖다가 아주 그 온화한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된 차를 연소하거나 합성가스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과제의 일부로서 열분의 기술에 대한 검토와 TDA에서 질소와 CO2로 열분의 실험한 것, 그 다음에 유동층 열분의 결과 중에서 모델 1이라고 보는 거라고 유동층, 그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로우 템퍼레처 카보나이드, 이제 열분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열분해 분명히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일단 지금 타르 자체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히팅 레이트를 높이면 이제 타르가 많이 생성되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의 화합물을 갖다가 얻을 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모든 공정이 서멀 에피션시를 높여야 될 것 같고, 처리량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 코어에 대해서 어떤 제한 같은 게 없어야 되고, 케이킹 프로퍼티나 아주 입자가 작은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왕이면은 그 질소로 만약에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 희석이 되는데 좀 이러지 않는 좀 그런 열분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간접 가열이라든가 아니면 히트 캐리어를 갖다가 순환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컨버스천에 산소를 사용해가지고 이때 CO2만 발생시켜서 이 CO2로 열분해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도가 좋아야 되겠고 투자비가 이제 낮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비가 낮아지면은 고온 가압보다는 고온 이왕이면 낮은 온도 저압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그 열분해 공정으로는 기본 하나 방법이 있는데 PSDF, 윌슨빌의 프레셔라이즈 베드하고 가스피케이션 이쪽을 하고 있는 그쪽 카보나이드와 힙스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CPX라고 하는 그 기술들이 지금 있고 이 열 매체로서 아까 이제 질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덕트 가스가 이제 희석이 되니까 물을 사용하거나 CO2나 아니면 프로덕트 파이로 가스를 갖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타켓을 최종적으로 CO2나 파이로 가스로 지금 수행을 할 계획이고 간단하게 이제 에코프로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열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필요한 열을 갖다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이나 이쪽에서 발생된 차를 가지고 여기서 연소를 시키고 여기 이제 가스피케이션의 조건으로 이제 파셜 옥시데이션과 스팀을 집어넣어서 이때 이 핫가스를 가지고 이 안에를 갖다 이제 열분해를 시키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압력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했고 CPX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바로 정제를 해가지고 원하는 가스와 BTX, 벤젠 자일렌과 차를 갖다 넣는 프로세스인데 저희들의 타켓은 가스를 얻고 오일 성분을 얻고 이 차 성분은 가스로화를 해가지고 SMG, 서브스티튜트 내추럴 가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순환유동층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발전이나 이 열분해에서 필요한 열을 갖다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솔리드 서큘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 각 반응기에 그 열을 갖다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열분해에서 그 생성된 차로하고 모래가 이제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차 컨버스트로 넘어가고 차 컨버스트에서 연소된 뜨거운 모래가 이쪽 그 파이브리시스로 이제 넘어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넘기는 방법 말고 기존에 있는 방법,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술 요약을 하면은 일단 그 가장 큰 게 어떻게 열 공급을 할 것이냐. 차를 일부하고 이제 전부를 연소시켜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샌드를 갖다 열 매체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다른 그 붉은 입자를 가지고 이용을 할 것이냐라는 방법이고 이 열 유체를 갖다가 열 매체를 순환을 시킬 때도 CFB하고 룹시를 통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열분해 가스의 발열량을 극대화하려면은 유동화가스를 좀 최소화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어쨌든 이것은 연소하고 달리 유동화가스는 일정하게 집어넣고 석탄 처리량을 집어넣게 되면은 더 많이 집어넣더라도 이 유동화가스라는 건 유동화만 시키는 것이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의 발열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타켓을 하고 있는 열분해 가스를 최종적으로 유동화가스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처리 시간을 조절하게 되면은 이 자체에서 차의 프로덕트도 달라지고 또 이것은 일자 순환량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조업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이 탈을 갖다가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방법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을 얻으려면 탈을 갖다 많이 폴케미스트리 쪽에서 이제 얻을 거고 안 그러면 이것도 열분해를 시켜가지고 어떤 조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하면서 일단 산화탄하고 노트탄을 실험했는데 산화탄은 대충 볼라타일 매터가 16.5%, 그 다음에 노트탄은 한 40%, 픽스카본이 72% 정도, 그 다음에 52% 정도 되는 탄을 사용하였는데 CJ 실험에서 400도에서부터 900도까지 히팅 레이트는 20도 10% 미닛 한 다음에 그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가지고 각국의 감량을 통해가지고 현상을 펼쳐봤습니다. 유동층 열분의 산화탄은 처음에 입자 크기를 3mm 언더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실험상에서 이 장치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1mm 언더로 교체를 했습니다. 온도는 400도부터 실험을 했는데 근데 400도 자체에서는 상당히 얘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얻지는 못해가지고 600에서 800도, 그다음에 가능하면 900도, 1000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600에서 800도까지 실험을 했고 분위기는 질소와 CO2 분위기에서 콜 피드 레이트는 1에서 3kg까지 달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념이 서로 솔리드 파티클 갖다 양쪽으로 쏘아가지고 순환시키는 방법인데 이쪽이 열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분의 반응기에서 이 안에 솔리드를 갖다가 이호중 박사님이 문제를 발표했을 때 쏘아서 이쪽 사이클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고 이쪽 연소로 해서 타워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쏘아 올려가지고 열분의 룰을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간과했던 간과했던 게 뭐냐면 솔리드를 서큘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차의 레지던스 타임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의 레지던스 타임을 갖다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실험이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유동층 반응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층 반응기만 나와 있고 나중에 여기서 타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세라믹 메탈 필터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메탈 필터의 온도를 500도 이상 가해가지고 타르가 에서 응축되지 않게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압력 컨트롤 밸브를 달아가지고 가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기 직경은 4인치고 콜 피드 레이트는 1에서 3kg,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산화탄을 갖다 TJA에서 실험을 해보시면서 TJA에서 400도로 실험을 했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ASTM에서도 마찬가지지만 400도에서 발생하는 것 갖다 볼라타일 매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6, 15% 정도의 볼라타일 매터가 나타나고 나머지 이제 공기를 연소를 시켜가지고 애쉬 함량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열분해 되는 양, 이게 이제 샤르가 열분해가 되겠는데 그 열분해 되는 양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700도 이상, 800도, 900도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온도에 따라서 열분해 되는 그 양이 좀 달라지면서 700도 이상에서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트탄 TJ 실험에서 보면은 볼라타일 매터가 한 35% 정도 됐는데 그만큼 일단 떨어지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열분해 되는 양이 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연소를 시켰을 때 거의 10%로 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실험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CO2 실험을 4, 5, 6, 700도까지 할 때까지도 거의 똑같은 경향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700도부터 약간 오히려 반응이 시작되고 800도, 900도, 1000도에 이르러가지고는 거의 연소 조건의 속도로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보면은 완전히 CO2 1000도시에서 CO2를 집어넣을 때는 거의 연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걸 보여줬는데 이것은 결국 저희들이 상평에서 CO하고 CO2하고 차가 반응해가지고 CO 가 반응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토탄에서도 같이 CO2를 주입을 함에 따라서 격렬히 차하고 반응을 하는 걸 보여줬는데 결국 이 얘기는 저희들이 원하는 차를 갖다 얻으려면 특정한 체류 시간을 갖다 여기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 모델 1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컨버스트에서 연소된 가스를 갖다가 샌드와 그걸 갖다가 이제 열분의 가스로 열분의 리액터로 이제 보내주는 반응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방이 됐을 때 이게 컨버스트에서의 이제 템퍼리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이로라이즈에서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800도
8도씨를 유지하고 또 연소로는 한 90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그 조업상의 어떤 그 외곽 때문에 약간 펄처에서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보면 수소는 한 5%에서 한 7, 8%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고 CO 농도가 2, 3% 정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탄이 그 CO2가 나머지 바닥에 나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좀 CO2의 그 분석기 메탄의 분석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좀 나타나지 않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약간 낮춰가지고 일본의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수소가 7~8%를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 CO2가 얻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한 2시간 30분 넘어가지고 유동화가 좀 안 되는 영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서로 솔리드 서큘레이션에서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치는 이 실험 결과는 유동층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에 600도씨에서 CO2를 가지고 열분을 했을 때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프레셔 드롭을 갖다 쭉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이 그래프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계속 층 물질이 차르로 대체되면서 차르가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 온도가 베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화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가스 유속을 증가를 시켜줬더니 이 필터에서의 델타P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해결책으로서 3mm 언더를 쓰기는 좀 곤란한데 1mm 언더를 이 실험 장치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험을 좀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걸린 메탈 필터를 했는데 이제 펄스에 해가지고 필터의 그 차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가지고 타르는 여기에서 응축되지 않고 잘 오퍼레이션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고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속을 갖다 좀 유동화가 안 돼가지고 올렸을 때 델타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석 자체가 필터에서 펄스하고 실제 농도를 갖다 측정을 해보니까 농도가 상당히 헌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확대해서 보니까 이 주기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1, 2분간의 그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이 펄스에 의해서 그 질소 가스로 퍼지를 할 때 약간 그것에 의해서 농도가 영향을 분석기에 미치는데 한 7, 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장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실험 장치에서는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소를 가지고 이제 열분해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열분했을 때 보면은 여기 가끔가다 이제 O2 농도가 한 19%, 20%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분석기로 넘어간 라인이 막혔을 때 저희들이 필터를 좀 청소를 해가지고 청소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농도를 갖다 직접 볼 수 있는데 수소가 한 1% 정도,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CO하고 CO2 레벨이 거의 비슷하게 한 1%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의 농도는 수소, 그 다음에 메탄이나 CO, 그 다음에 그거에 한 2, 3%, 그거에 한 반절 정도 CO가 보통 CO2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2로 이제 열분해한 그 실험이 되겠는데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장치들 이쪽 부분이 실은 그 유동화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메탄이 이 영역이 처음에 이제 그 실험하면서 질소로 유동화를 하면서 그 열분해를 했던 실험입니다. 나중에 중간에 CO2로 바꿨는데 질소를 했을 때 한 6% 정도 수소가 발생하고 메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저희들이 정상 상태에서 CO2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되니까 CO2의 농도 CO의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수소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CO2는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물질을 썼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O2가 차하고 반응해가지고 상당량의 그 CO를 갖다가 생성을 하고 메탄도 현재는 좀 더 컨펌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수소하고 CO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오히려 합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물질 수지를 취해가지고 현재 N2 질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질소에 의해서 메탄이나 이 CO 가스가 나오는 걸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하죠. 이 질소를 통해 가지고 800도씨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저희들이 예비 실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콜 피드 레이트를 약간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1kg에서 그 수소 농도가 15% 정도를 얻었는데, 나중에 2kg로 증가시켰을 때 한 26, 7%. 그래서 그때 CO2도 10% 정도여가지고 실제 수소하고 CO의 농도가 30% 이상의 고농도의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개량을 한다고 하면 가스화에서의 얻을 수 있는 양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준 그래픽. 근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CO2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약간 그 스크립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실험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헌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가 회색으로 나타나는 이게 CO2 농도입니다. CO2가 100%짜리가 들어가지고 한 60%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거의 40% 정도가 반응을 해가지고 CO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저희들이 처음에 CO는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가지고 20%짜리 농도를 갖다가 안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20% 농도가 맥시멈 그 분석기로 측정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0% 이상을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스 밸런스로 거꾸로 역산을 하니까 한 30%에서 35% 정도의 CO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거꾸로 계산한 CO의 농도입니다. 20% 이상을 넘어가 있을 때는 실제 이게 CO의 농도고, 나중에 CO2가 다시 정상으로 정상이라기보다는 분석 레인지에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이제 원하는 그 농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다가 콜 피드 레이트도 좀 한번 바꿔보고, 두 번째는 불행하게도 실험장에서 CO2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N2로 바꿨습니다. N2로 바꿨더니 제일 위에가 수소, 그 다음에 CO, 메탄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CO2로 열분했을 때는 CO2가 최상위, 그 다음에 CO, 수소, 메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질소로 열분했을 때는 결정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 열분해하는 것 같은데, 표로 보면은 CO2로 열분했을 때 수소 농도가 3.6%에서 7.5% 정도 나오는데, 질소로 열분했을 때는 4.3%에서 16.75%까지.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서 수소가 상당히 그 CO와 반응해가지고 메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CO2, 하이드로젠 가지고 파이로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 하이드로젠이 차로와 반응해가지고 다른 그런 가시피케이션 영역을 갖다 나타낸다고도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키네틱 데이터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열분했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증가하고, 콜 피드 레이트가 이건 증가를 했을 때 이때는 전부 다 그 유동화학 가스의 유속은 다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로리스 가스의 이제 그 프로덕트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희석되지 않는 양이 나오고, 석탄에서 발생되는 양은 다 똑같이 킬로그램당 발생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CO2로 이제 분석할 때는 30% 이상의 그 CO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CO2는 60에서 65%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소를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을 갖다 거꾸로 역산하면 94%, 93%, 이때 많이 발생할 때는 72% 정도가 이제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가스를 갖다가 만약에 프로덕트 가스를 자체로 하게 된다면 아주 고농도의 파이로리스 가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힙스에서는 이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수소 농도나 CO 농도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로 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는데, 그다음에 막 바레트라고 하는 870도에서 운전하는 데서 상당히 높은 프로세스를 얻어져 있는데, 현재 운전은 되고 있지 않는지를 참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를 가지고 TJ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질소로 열분했을 때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열분의 가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이로리시스를 CO2로 하였을 때는 석탄의 그 처리 시간에 따라서 샤르가 상당히 가스화가 돼가지고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배웠고, CO2에 의한 C+CO2 반응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 확인하였습니다. 유동층 열분해에서는 낮은 유량으로 그 높은 석탄 주입량을 통해가지고 고농도의 수소, CH4를 갖다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공정상에 실제적으로 바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O2 파이로리시스에서 차례와의 반응으로 CO2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